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오늘 문화리 공간 5.3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의 조은재입니다. 조국인입니다.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주 아는 척과 문화리 공간 5.3이 함께하는 문화리 팟캐스트 프로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벌써요. 네. 이 1회부터 2회, 3회 정말 숨가쁘게 달렸죠? 그러니까요. 네. 벌써 4회라고 하니까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긴 한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놀이하는 인간이 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놀이하는 인간 어떻게 가능할지 그리고 이게 또 정책적으로는 과연 좀 무엇이 필요할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진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놀이 이랬을 때 저희도 뭐 놀이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뭐 놀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3회차를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놀이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인식을 하기도 하고 좀 얕은 지식을 한층 더 좀 쌓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좀 아는 척만 하다가 이제 좀 알아가 본 본격적으로 좀 그런 시간이 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정우 씨도 좀 많이 좀 공부가 되셨나요? 그럼요. 저는 사실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네.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네. 이제 팟캐스트를 4회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까지는 내엿주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게 좀 멀게 느껴졌던 뭐 말씀하신 이 하이진과의 호모 루덴스, 또 놀매 사회 이런 좀 단어들이 그동안 좀 낯설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였다. 약간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었던 이제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근데 사실 다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런 놀이 문화를 좀 만들어갈 것인가. 맞아요. 이런 거를 또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삶에서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나리 팟캐스트 포럼 4회 마지막 시간 원주에서 이제 함께 잘 노는 방법을 좀 탐구하고요. 놀이가 일상이 되는 원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좀 꿈꿔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활동의 범위가 원주이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원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주에서 저희가 뭐 몇 년째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은 해오고 있지만 특히 문화기획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드는 고민이 이게 저희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일인지 놀이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원래 이제 원주하는 척을 진행할 때도 그냥 재밌게 하자 우리 평소에 떠들듯이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막상 자료 조사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이게 되게 일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인지 놀이인지 일인지 가끔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고 일과 놀이의 좀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하는 이제 동료들도 사실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놀이인지 일인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당황하시는 분들도 당황하시는 계시나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저희끼리만 이제 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어쨌든 그동안 좀 많이 있었지만은 좀 다른 어쨌든 좀 원주에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과연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좀 뭐 해답이라 할까요? 좀 어쨌든 좀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잡고 가고 계실까? 좀 그런 점이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저희보다 어쨌든 경험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4회에서는 이 원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이 문화예술가 또 마을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이 고민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일과 놀이의 경계 그리고 놀이의 의미, 잘 노는 방법, 놀이가 일상이 되는 원주를 이분들과 함께 상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를 맞아서 게스트를 무려 3분이나 모셨습니다. 네. 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네. 거. 그래서 3분이 저희 옆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신데 더 지체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4회 우리가 꿈꾸는 노래하는 원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4회 오늘 게스트 3분을 모시고
우리가 꿈꾸는 놀이하는 원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이제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극단 롯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활발한 연극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영호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또 이제 개인 음반 작업뿐만 아니라 뭐 연극, 뮤지컬, 영화를 넘나들며 음악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제 김효범 프로듀서님, 그리고 이제 나눔과 문화를 매개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또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원주 행복한 돌봄의 정종숙 이사장님, 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분씩 좀 본인이 어떤 활동을 그동안 좀 해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시는 김희범 프로듀서님께서 먼저 좀. 네. 그 뭐가 많더라고요. 장르가 한 가지 딱히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음악 작업하고 있는 김희범이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를 한다 이런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한 가지를 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김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효 대표님도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극 연출하고 있습니다. 연극만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연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숙 이사장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공이 원주 나눔의 집에서 20년 정도 사회복지사로 일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그 일 그만 이제 그 일에서 약간 손을 떼고 사회적 기업 원주 행복한 돌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세 분이 이렇게 지역에서 그동안 좀 오랫동안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좀 모셨는데 장소가 또 이렇게 법정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주제는 놀이인데 통념상으로 좀 놀이하고 가장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이 법정에서 어쨌든 진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 와야 돼요. 사실 여기가 뭐 이렇게 달가운 곳은 아니잖아요. 오는 게 그렇죠. 좀 특이한 또 장소에서 좀 진행을 하게 돼서 좀 소감을 여쭈려고 했는데 어쨌든 좀 이색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놀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세 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좀 간단하게 놀이의 경험을 좀 각자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지난 화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이제 놀이하면은 약간 좀 뭐 사회 통념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뭔가 되게 비생산적이고 뭐 놀면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부모님이 너 아직도 노니? 막 이런 약간 너 놀고 있니? 약간 이런 말이 그렇게 좀 좋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늘 놀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좀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 분도 사실 좀 놀이에 대해서 좀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에게 좀 놀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로 딱 들었을 때 다가오시는지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대놓고 놀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네,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는 경계가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그 부모님들이 보기에나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저는 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서로의 그 만나지 않는 접점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뭐 나한테 놀이가 어떤 의미냐 뭐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나는 내키는 데서 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어느 순간 이건 놀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걸 해본 지가 사실 되게 오래됐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욕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뭐 저한테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활동에 어쨌든 놀이와 이런 경계가 좀 없으시면 어떤 게 놀이인지 이제 구분하는 게 약간 좀 무의미할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즘에 주로 뭐 하고 노시는지 질문을 드리면은 거의 저요. 저는 사실은 낚시를 좋아해서 그 물 보러 다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있는 작업실이 당구동쯤에 있는 그 원주천 가에 있어요. 물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에 생태공원이라고 짓고 있는 이 보를 부실까? 뭐 이걸 어떻게 없앨까? 원주에 보가 너무 많다. 25km 정도 되거든요. 원주천이. 보가 24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이라고 하천이라고 할 수 없고 계단식 논 같은 거예요. 1km짜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리고 이걸 어떻게 폭파할까? 뭐 이런 생각 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가장 재밌게 놀아본 경험도 좀 낚시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교장 선생님이 뭐 때문에 되게 화가 나셨는데 조회 시간에 애들이랑 집에 그냥 간 거. 제일 재밌는 거. 그래서 막 교련 선생님 지금 없는데 교장 선생님이 막 체육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문 막으라 그러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담을 막 거의 뭐 숲 히어로처럼 뛰어넘었던. 예,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때 봄방학이었거든요. 봄방학 담임 선생님이 와서 맞고 학교 다니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뒀어야 됐는데 제가 간 거 이런 후회도 좀 있고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 놀이의 경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잠시 멈췄던 게 또 경험이시지 않을까. 학창 시절에 뭐 사실 다들 이런 경우 그럼요. 있으세요? 선생님이 나오라 했는데 네. 간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때도 뭐 야자 같은 거 그럼요.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또 나긴 하는데 그러면 혹시 원효 대표님은 또 놀이가 좀 어떤 의미이실까요, 대표님한테? 저를 여기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노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아까 이제 지범 시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슷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었죠. 논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사코 놀지 않는다라고 오랫동안 놀지 않아. 나는 놀지 않아.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학습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노냐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노래하고 해본 거 없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논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식에서 오는 좀 어떤 간극을 계속 경험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하고 같이 일하는 저희 동료들하고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요. 토론을 하고 밖에서 보면 노는 것 같죠. 저 일합니다. 오늘 일하러 갔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다른 저희 구성원들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는 빠져나가서 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문화기획이나 이게 저희가 좀 좋아한다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이제 옆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분야의 친구들이 지켜보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 어쨌든 너희들 좋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보단 낫다 직장인인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면은 저희도 사실 못내 좀 억울할 때가 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 뭐 밤새서 행사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만들고 이렇게 저희는 진짜 열심히 에너지를 투여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 요즘 놀고 있지 않냐? 너 좋아하는 거 뭐 하고 있지 않냐? 그 되게 재밌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재밌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좀 약간 억울함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원효 대표님 그럼 요새 혹시 뭐 소위 좀 논다고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좀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따로? 오늘 온 게 오늘 온 게 놀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저 혼자 나왔으니까요. 혼자 이렇게 몰래 그 영역을 벗어나서 나온 게 노는 거고요. 또 요즘 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휴일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저희 작업실 마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항상 집단으로 일을 하는 직원이기 휴일날 아무 휴일날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햇볕, 특히 가을이 좀 좋아서 햇볕 이렇게 맞으면서 멍하니 앉아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 그게 저에게 가장 소중한 놀이라서 그런 시간에 누가 찾아오면 되게 싫어요. 진짜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계시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렇죠. 사실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하는 놀이를 되게 즐기실 수 있지만 너무 같이 하는 게 일이다 보면은 놀이는 또 반대로 혼자 하는 어떤 사색이나 이런 휴식을 또 필요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정숙 회장님 혹시 놀이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들으면. 놀이는 일종의 휴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되게 몸이 힘들게 놀 때도 있고 몸이 이렇게 원영호 대표님처럼 노는 건 되게 몸이 편안한 상태로 노는 거잖아요.
근데 몸은 힘들지만 일단 놀고 주일이나 뭐 주말에 잘 놀고 나면 그 다음 주가 되게 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노는 게 휴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휴식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는 그 단어가 그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릴렉스한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삶의 원동력을 다시금 찾게 해주는 그렇죠. 리프레시해주는 의미도 좀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정종숙 이사장님께 이제 방송에 좀 출연해 달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요즘 놀고 계신다는 말씀을 사실 하셔서 이거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었는데 그럼 혹시 요즘 주로 좀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긴 하는데 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원주시에서 그 시행하는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20년간 일했으니까 이제 잘 놀아봐야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노는 게 가장 잘 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그 각종 프로그램들을 참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쿨렐레도 배우러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사교 댄스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고, 너무 또 막 노는 것만 같아서 여행 영어 프로그램도 듣고 이제 그 필라테스 요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거 하고 있는데 요즘 다 쉬어서 못 즐기기 때문에 요즘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좀 시작했어요. 그림이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눔의 집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했던 거를 이제 그림을 배우고 시작해서 2번째 나가고 내일 가면 이제 3번째 가는 건데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고 또 이제 혼자 가끔 놀 때는 저도 이제 물 되게 좋아해서 흥원창 자주 가요. 흥원창 가서 그 어찌됐든 삼도가 싹 보이는 그 시원한 공간에서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도 너무 길을 쇠면으로 해놔서 여기서 내가 걷는 게 과연 좋을지 이런 고민은 조금 들면서 산책을 하기는 해요. 그냥 흙길이었으면 이제 제가 한 15년에서 20년쯤 전에 거기를 갔을 때는 흙길이었었거든요. 흥원창 뚝이.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 그냥 막아놓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단을 쌓았다고 하나요? 그 흥원창 벽을 다 쌓아가지고 그리고 강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옛날에는 그 흥원창 길이 정말 산책하기 좋고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에요. 특히 노을 질 때 가면 다 가보셨죠? 그래서 김희원 프로듀서님 그 흥원창 얘기를 딱 이렇게 들으셨을 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많죠. 네, 많죠. 혹시 흥원창이 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노을이 예쁜 거 저는 그렇게 노을이 예쁘다고만 들었어가지고 금원창에는 사실 이쪽 편 강원도 원주에서 가는 쪽에서 보는 쪽이 제일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건너편 여주 쪽에 모래톱이 사실 강 건너에 있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청도 쪽에는요 사실은 없어졌는데 그 되게 비정기적인 둔벙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둔벙이 뭐냐면 큰 물이 나고 나면 낮은 지대에 조그만 호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못 빠져나간 물고기들이랑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도 문막강이나 문막이나 여기저기 항상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라니나 뭐 다른 동물들이 물 먹으러 와서 쉬거나 그다음에 뭐 거기 근처에 꿩들도 되게 많이 살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안전한 수분 공급처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다 없어졌죠. 그런 데. 사실 그런 그 둔벙이나 이런 자연 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뭐 시멘트나 이렇게 공사해서 인위적으로 형성하면은 그런 것들이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 해마다 생기는 지점도 다르고. 다르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뒤에 원주는 노력이 좋은 곳인가를 여쭤보면 벌써부터 약간 어떤 답을 요리하기 하실지 좋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좋은 물길이 굉장히 가까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 중에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 원주 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동강과 서강, 그 다음에 남한강, 부롱강 뭐 이런 데들이 1시간 안에 다 있어요.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네, 물론 뭐
영월쯤 가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 규모의 도시 중에 이렇게 춘천도 가깝고요. 춘천 쪽에 있는 소양호나 여기 북한강 수계, 그다음에 홍천, 그다음에 여기가 다 가깝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동네의 물은 썩어가지만 주위엔 좋은 물이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이제 네.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은 원주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저희끼리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도심 쪽에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 뭐 맞아요. 놀이 생각하면 사실 좀 한정적일 때가 많은데 막 이렇게 뭐 원주에 뭐 시설 있냐 뭐 있냐 막 음. 이런 쪽에만 사실 신경 쓰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좀 다른 좀 면모를 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른 자원들이 되게 많다. 놀 수 있는 시각을 좀 넓히면.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이제 차라든가 이런 게 좀 음. 교통의 불편함이 좀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차가 있어서 이게 더 편안해지는 놀이 장소를 찾는 방법이죠. 사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차가 있으면 굉장히 삶이 윤택해진다. 그리고 원주에서 차가 있으면은 더 많은 곳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다.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그 삶의 만족도나 아니면 또 즐길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차가 없어도 저 같은 경우는 호전면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걷기 코스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찾기를 한 5분만 지나가면 이제 원주천 뚝방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나오고 그 섬광하고 연결되는 곳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내면 뭐 그렇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찾기는 좀 편안하기는 하죠. 시골이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시야를 넓혀서 다른 좀 놀이 자원들 같은 것도 원주에 사실 많은데 그런 걸 또 좀 한번 찾아보는. 아니죠. 반대로 이제는 그거는 우리 세대까지라면 시내에도 되게 좋은 공원, 걷기 좋은 곳 이런 것들 만들 맞아요. 다른 고민을 해야죠. 꼭 그게 차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도시라면 사실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도시고 뭐가 잘 안 돼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주 시내 곳곳에 되게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곳들도 되게 군부대도 많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드는 이상한 공원 말고 걸을 수 있고 흙길도 있고 좀 휴식할 수 있고 원영근 대표님처럼 혼자 있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숲속에 좋은 곳에 혼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있고 이런 곳이 있는 거를 좀 만들고 또 고민해보고 그래야죠. 사실은 너무 없죠. 예, 예. 맞아요. 사실 저희가 원주의 놀이와 원주에 대해서 조금 뒤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놀이의 경험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놀이에 대한 좀 관점 같은 거를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4회차까지 달려오면서 어쨌든 좀 놀이라는 거에 대한 기존의 좀 인식이나 이런 걸 좀 바꿔보면서 놀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일상과 굉장히 가까웠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놀이와 일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놀이는 되게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처럼 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앞으로 사회가 좀 지속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문제 의식이어서 그런 걸 좀 바꿔 보면 어떨까가 이제 주제였잖아요 그 동안에. 그쵸. 그래서 어떤 놀이의 관점에 대해서 좀 세 분의 생각을 또 들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과 놀이의 경계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특히 원영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의 뭐 일과 놀이의 연결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일인지 놀인지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경계가 좀 어디서 좀 갈린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과 놀이에? 경계가 없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좋아서 시작한 일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는 그 자체가 놀이적 삶이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오늘 여기까지라고 내일은 또 이만큼이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상되어진다라면 그건 사실은 이미 놀이와 일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컨대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은 딱
곡 만드는 시간에만 일하는 거 아니죠. 평소에 찾아갈 생각을 하면 적는 것도 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시스템적인 그 규정은 필요할 거예요. 예컨대 예전에 이문열 작가께서 작가 절대 집에서 글 쓰면 안 된다. 자기 작업실,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셨고, 그래서 하루 8시간 꼭 글쓰기. 8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 퇴근. 그리고 퇴근하면 이제 난 글 안 써. 딱 놓지만, 그렇다고 머리도 멈추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경계가 없는 게 정상이고, 다만 그 일을 하는 시간에 대한 균형, 좀 이만큼이라고 그 일을 조금 이완하고 또 이완을 더 많이 하고 또 집중하고 뭐 이런 균형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계를 넘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어떤 텐션을 조절하는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저희도 사실 문화계약 할 때 이게 뭐 퇴근 이런 게 없기도 하지만은 그 생각은 계속 밥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쵸. 약간 네. 또 프리랜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더욱더 일인지 뭐 놀이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저희도 이따금씩 찾아오게 되는 게 아닌가. 기획과 겸해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 안에 기획팀이 따로 있는데 기획자들 제가 이제 자주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성세대적인 발언이지만 가끔씩 어떤 사안이 딱 생겼을 때 회의를 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요? 등등등등. 이제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평소에 고민해. 평소 고민 안 하고 살아? 위험한 발언이죠. 평소 생각 안 현상을 보면서 뭐 있어요. 우리 사회, 뭐 지금 뭐 어쨌든 그 전 지구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이 돼서 지구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생각해 왔었잖아요. 그것처럼 평소에 계속 생각하는 삶을. 네. 호모사피엔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계가 없는 그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네, 평상시에도 생각할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저희도 항상 그런 거 같아요. 뭔가 회의를 딱 하고 아이디어 내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평소 발견이 안 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저희 셋이서 이렇게 뭐 팟캐스트 준비하려고 그냥 떠들 때 맞아요. 그럴 때 막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그걸 또 나중에 회의 때 얘기하려면 기억이 안 나. 특히 정호 씨가 네, 그러잖아요. 동기가 너무 명확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약간 경계가 흐릿할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좀 구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계가 아주 뚜렷한 삶을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일상 속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딱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뭔가 해야 돼. 그리고 뭔가 가성비가 거기에 있는 게 맞아. 그러면 일인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누가 아무런 관심도 안 주고 아무런 재화적 이득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 계속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했을 때 그럼 혼자 뭘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노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가성비의 논리. 그래서 누가 봐주기라도 있나? 아니면 누가 관심이라도 가져주나? 아니면은 이게 언제까지 끝내는 일 중에 하나인가? 뭐 이런 것들 중에 그 과정 중에 문득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럴 때 꼭 해야 되는 일이면 그래 이건 일이구나. 근데 끝나는 지점과 내가 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때는 노는 거구나. 뭐 저는 그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원래 이 팟캐스트를 취미 삼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문화리 공간 5.3과 함께 콜라보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제도 놀이인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놀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정작 저희는 이거를 놀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걸 준비하면서 맞아요.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진 경험이 있는데 못 놀았어요. 네. 어제도 확 일처럼 느껴진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과업처럼 이게 받게 되니까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데도 좀 말씀에 공감이 가게 되는 것 같고 정종숙 이사장님도 사실 좀
마을 공동체라든지 좀 이게 사람들과 뭔가 어쨌든 공동체에서 좀 만들어가거나 함께 뭔가 배워보는 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어쨌든 거기에 좀 놀이적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활동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과 놀이의 경계를 구분짓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통의 사회복지의 일은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끝날 수 있는 일들이 많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뭐 풍물을 하든지 난타를 하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진행한다고 해서 내가 아침 9시까지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9시까지 출근하고 그 남들 다 퇴근한 이후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일인지 일이기도 하면서 제 놀이기도 한 거죠.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녹여낸 약간의 흑심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과 놀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그 일 플러스 놀이를 계속 같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는 게.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그 다양한 취미 활동 아니면 다양한 이렇게 교육 활동들을 계속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전에 했었던 뭔가 일과 놀이의 경계가 조금 모호했던 지점과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본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놀이를 좀 더 즐기고 계실 때 그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되게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풍물을 진행을 할 때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분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풍물을 하기는 하는데 제 실력은 늘지 못하는 거죠, 보통. 왜냐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서 즐길 때는 이런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놀이로 제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제 실력이 늘어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제가 해도 그게 이제 일과 놀이가 명확하게 안 되는 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풍물이나 이렇게 진행하셨을 때는 그게 약간 혼재돼 있어서 또 온전히 놀이에 집중하기 그렇죠. 힘들었던. 그러니까 저도 풍물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프로그램 진행자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누군가가 뭔가 뭐 장구차가 망가지면 찾아다가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게 실력을 늘지 않게 하는 요인 같아요. 연습 안 했단 말은 절대 안 하죠. 역시 신경 쓰기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좀 지금은 어쨌든 좀 배우는 이 놀이를 하시는 좀 재미를 더 느끼실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재밌고요. 되게 집중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잘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놀이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일적인 사고를 떨쳐버리기가 아직은 좀 안 되나 봐요. 정말 이 경계라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사실 그 김희범 프로듀서님은 앞서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은 네. 되게 다양한 장르, 음악 내에서도 다양한 좀 악기를 활용한 이런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써먹는 장르만 다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뭐 영화 이렇게 또 다양한 장르 결합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이제 하이진과 같은 호모 루덴스에도 음악이야말로 가장 놀이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분야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좀 음악의 놀이적 특성이나 이런 걸 좀 느끼시는지 작업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가끔, 되게 가끔인데요. 그분도 그 당시에 되게 아주 잘 나가던 분이고 주위에 좋은 친구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잘난 친구들밖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굉장히 어느 수준 이상의 분들만 만났으니까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뭐 다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작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욕심도 많으시고 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으셔서 시도하는 게 되게 많고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선택 취소하면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요. 근데 목표가 저긴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으면서도 틀린 게 거기까지 가려면 생각보다 놀기 위해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놀려면 그 놀 수 있는 판에 가야 돼요.
근데 사실 가지 않으면 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르들이나 제 장르 같은 경우도 보면 작업하는 환경들이 속도감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뭐 굉장히 환경들이 어느 순간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고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뭔가가 그런 것들 따라가 주기도 해야 되면서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가면 이제 즐길 수 없게 되는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가면서 뭐 또 하면서 급판에 올라가서 뭘 해야 이제 좀 이제 놀까 말까 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시절에는 전부 그냥 연주자밖에 없던 시절이잖아요. 19세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근데 연주자들끼리 무슨 검객들 만나듯이 만나서 탁탁탁 겨루고 합을 겨루고 잘났네 못났네 멋있네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사실 만나기까지 과정 보여주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또 뭐 그런 플랫폼이면 할 수 있지만 좀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네. 사실 그런 어쨌든 음악이라는 그 분야 그쪽에서 어쨌든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네.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결합을 되게 다양하고 활발하게 하신다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단한 사실 그 이유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혹시 존재해야 뭐, 되니까. 네. 프로듀서님께서 좀 개인적인 좀 뜻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좀 이런 방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저는 네.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보면 이제 친구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후배들 중에 이제 가장 그 클리셰 중에 하나가 하다가 아 원주 너무 작아서 서울에 가서 하고 싶어요. 가라 가서 근데 기본 자금을 갖고 가서 하다가 보면 반값이 오르고 또 반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나둘씩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목표인 음악 관련된 일을 못 하고 이제 거기 적응한 도시 빈민으로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게 비단 음악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비슷할 텐데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그나마 좀 서울 인근보다 나으니 여기서 작업하고 또 뭐 판매 마켓은 서울이 크니까 판매하러 그냥 농산물 하듯이 농사 짓듯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내는 거고 원주라는 곳은 그런 의미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걸 하느냐 뭐 농사 지을 때 꼭 뭐 하나만 줘야 되네. 요즘 시세가 좋으면 가끔 파프리카도 하고 하우스도 하고 뭐 간단한 논리예요. 그걸 뭘 되게 스페셜하게 보시지 마시고 네. 농부로서 뭐 요즘에 이게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메론도 길러보는 거고 뭐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거죠. 네. 그래야 농부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네. 사실 외람돼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 옆에 여주에서 농사를 조그맣게 지으시는데 작물을 하면 거의 14가지, 15가지를 하세요. 그렇죠. 네. 내가 그 얘기예요. 뭐 수박도 하시다가 뭐 별걸 다 하시는데 시즌마다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이제 확 와닿게 되는 이유를 해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다양한 좀 장르와 결합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사실 또 궁금한 게 그 놀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서의 놀이 이제 관점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눴었었는데 그동안 좀 어쨌든 통념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뭐 비생산적이고 뭐 되게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언뜻 듣기로는 어쨌든 뭐 사실 뭐 세상 뭐 전 세계가 다 뭐 비슷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른 나라도 사실 한국과 좀 비슷하게 이런 놀이나 이런 걸 좀 즐기고 있을까 사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원효우 대표님께서는 이제 롯데를 이끄시면서 이제 국내외 해외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좀 교류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혹시 느끼시기에 좀 놀이 문화 좀 이런 문화적인 관점을 봤을 때 좀 한국과 차이가 좀 있다고 느끼시나요? 즐기는거나 뭐 사람들이 이런 게? 일단 사회가 한국 사회를 보면 노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되게 경계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아주 즐겁게 그 현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도성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는 사회적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역사적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제가 남미에 가보면 남미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하죠.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남미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냥 가난한 원주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들은 굉장히 품위 있는 삶을 살아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즐기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게으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주 가난하지만 아주 빈약한 환경에서 좋은 연주를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연극을 하고 좋은 춤을 추고 그리고 그걸 배우고 즐기고 가르칠 줄 알고 그게 사실은 사회적인 일상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뭐 요즘 우리나라에 뭐 요즘뿐만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뭐 탱고나 살사나 이렇게 남미 계열의 춤이 돈 주고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다 살트를 잘 추는 건 아니지만 멕시코나 쿠바 뭐 페루 이런 데 가면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춤을 추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던 동네 청년이 춤을 너무 잘 춰서 야 너 한국 데려오면 전 진짜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 돈 벌겠다. 그랬었어요. 한국 그 살사 씬을 다 잡겠더라고요. 되게 가난한 친구예요. 그렇지만 삶을 즐기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일상에서 뭐 판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상에서 뭐 부채춤을 추거나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나라에서 있는 고유적인 문화가 얼마나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느냐를 좀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비단 꼭 그런 전통적인 것뿐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쨌든 한국은 좀 삶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즐기기가 되게 좀 어려운 역시 뭐 맞아요. 되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도 하고 일에서 좀 삶의 의미를 되게 찾게끔 하는 그런 인식이나 통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쉬고 싶다 하셔서 이제 휴일에 쉬셔도 뭘 해야 할지를 사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놀이나 이런 게 맞아요. 그냥 뭐 계속 이제 뭐 TV 보시거나 뭐 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때우는데 좀 집중하시는 약간 그런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 같은데 가셔도 막 뭘 이것저것 하시냐고 못 쉬시잖아요. 맞아요. 일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 제일 편하다. 휴가 갔다 와서 하시는 말이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요. 저희 가족이 그 남자 형제가 3명이에요. 근데 예전에 한번 큰형이 큰 뜻을 품고 모두가 한번 여행을 가보자. 갔다가 이틀 만에 다 싸워서 그러니까 우리 큰형은 굉장히 계획을 다 세워서 이 시간에는 이 나라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걸 다 짜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통 상황도 이게 그때 또 휴가 시즌이라서 쉽지 않고 유두리도 없는 거야. 뭐 그래서 꼭 가야 되고 둘째 형은 이럴 때는 되게 탄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고 막 어머니 아버지 되게 불편해하시는데 막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뙤약볕 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8월에 가장 뙤약볕인 그 바닷가 해수욕장에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닭 먹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꼴을 보면서 니들이 뭐냐, 니들이 엄마 아빠의 생각이나 하냐, 막 이러면서 밤에 막 싸우고서 결론은 다시는 같이 안 가는 걸로. 뭔가를 너무 하는 분들이랑 같이 가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제일 약자인 엄마 아버지가 뙤약볕에 8월 초순에 수영도 안 하시고 그냥 파라솔 밑에서 통닭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놀이를 일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또 잘 놀지 못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거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이제 휴가 가거나 이러시면 제일 먼저 죽으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면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삶을 즐기는 좀 노래가 일상이 되는 문화로 어쨌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노래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세 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좀 앞서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지만 원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원주에서 계속 살고 있고 활동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주에서의 이제 앞으로 좀 놀이하는 사회, 놀이하는 원주로 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원주는 놀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계속 막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뭐 공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있는 자원도 약간 좀 없애는 게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원주는 잘 노는 도시라고 봐야 될까요? 사람들로 봤을 때나 자원적으로 봤을 때?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네. 잘 노는 도시예요. 이제 제가 원주에 처음 와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원주가 큰 도시는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원주에 이사 온 게 1993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그냥 조금만 나가 정말로 5분에서 10분만 나가도 자연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뭐 다슬기 잡으러 가는 것도 되게 잘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아이들하고 장난감 축제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신들이 쓰던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교환도 하고 이게 꼭 새 거가 아닌 남들이 가지고 노는 것들을 같이 교환하고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겠는데 장난감 축제가 그랬었고 이제 삼삼토 같은 주말 시장도 그것도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여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생기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이제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원주는 잘 노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거 5.3 문화리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축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근데 지원을 하지 않고도 계속 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꼭 다른 곳에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게 그게 잘 노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원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노는 도시이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어쨌든 잘 노는 도시 성향을 갖고 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냥 보기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또 네네. 교류까지 할 수 있는 행사는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놀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류나 이렇게 좀 함께 좀 공동체를 좀 결속할 수 있는 거가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이 하는 게. 그렇죠. 네.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되게 좀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김희범 프로듀서님과 원영 대표님 이제 활동해 주셨는데 원주를 좀 노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준다면 잘 노는 도시라고 좀 생각되시나요? 글쎄 저는 잘 노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못 놀게 된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뭐 아까 이제 장난감 축제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본인이 참여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가 분명한 축제들이잖아요. 내가 장난감을 내놓고 남의 것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 대상층도 분명하고 되게 자발적으로 조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축제는 민간에서 만든 아주 민간에서 만든 축제였었고 그런 이유의 자발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뭔가 인위적으로 놀아야 된다 또는 인위적으로 좀 노세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만든다라고 하는 게 홍원천 예를 길이었는데 다 잘 산책하시라고 아스팔트 다 깔았거든요. 섬강변 잘 자전거 타시라고 아스팔트 다 깔았어요. 거기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산책하기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뭡니까 과속하는 자전거들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 그 라이딩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왜 그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달고서 트러스를 치면서 그 조용한 강변에서 라이딩을 하시는지 그러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꾸 인위적으로 잘 놀으라고 뭘 자꾸 만드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놀이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못 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의 아주 적극적인 케이스의 인간류도 있겠지만 놀이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일상에서 소소한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 많을 거라고 말이죠. 원주 시민 35만 명이라면 아마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는 아마 아주 적극적, 그러니까 능동적 놀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원주 시민들은 잘 못 놀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인들은 잘 못 논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늘고 싶어하는 건 일상에서 소소하게 들릴 수 있는 삶의 휴식이 곧 놀이여야 되는데 원주가 점점 뭔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노세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노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놀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 놀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놀아도 그들이 만든 카테고리 안에서 그 형식을 유지하지 못하면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지적으로도 교감이 덜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주의 35만 명을 그 아까 말씀하셨던 10,000명의 그 능동적 놀이자로 적극적 놀이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놀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다가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요이자 강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놀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뭔가 또 뒤떨어지는 트렌드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일을 되게 잘해야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치고받으면 나중에는 일도 잘하면서 놀이까지 잘해야 겸비해야 한다. 뭐 이런 게 또 하나의 또 사회적 의무나 이런 것처럼 또 돼버리면은 그 노는 게 또 삶을 즐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때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원주에도 뭔가 이 시민들 쉬라고 공원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뭐 댄싱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축제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놀이 삶을 즐기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시민들의 삶 속에 이제 와닿게 또 이제 들어가 있느냐 체험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김유범 프로듀서님은 좀 어떻게?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인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지점에서 별로 저랑 안 맞는 지점에서는 잘 노시는 동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공연들을 하고 문화예술 공연들을 하고 뭔가 되게 열심히 막 1년여에서 만든 작업들 공연을 할 때는 원주엔 사람이 참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그러다가 삐돌에서 어쩌다가 뭐 전국에서 처음 한 치맥 축제도 아닌데 막 닭을 막 한 10,000마리씩 닭고 막 이러면 갑자기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서울인가 싶을 정도의 그럴 때 보면 나랑 안 맞는 도시구나 이게. 정말 사람은 있고 놀거리가 있는데 저랑은 안 맞는 이럴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 뭐 댄싱 카니발 이럴 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진짜 예술 공연을 하거나 정말 뭐 무용을 하거나 뭐 가까운 이런 공연들을 하면 사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딱 가보면 막 수만 명이 막 흥청망청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세상은 이거지. 막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막 먹어 제끼는 걸 보면서 저게 맞는 건 저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근데 왜 그런 데는 안 오는 걸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노는 도시인 것 같은데 그 놀이는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달라. 그러니까 좀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또래가 이제 먼저 좀 즐길 뭐 문화 축제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저희 20대나 뭐 청년들 위한 축제를 막 만들어서 이거 같이 즐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와요 그렇게 하면 정작.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왜 안 올까 하면 또 정작 이제 다른 뭐 말씀하신 이런 뭐 깜짝 놀라서 왜 사람 이렇게 많이 있었어 원주에. 원주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 같은 느낌. 이분들은 어떻게 다 여기 알고 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뭐 좀 물론 저희 스스로의 기획을 반성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좀 야속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도 들 때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는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어쨌든 지역 기반으로 좀 활동을 해주셔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원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후용 공연예술센터를 사실 20년 전에 이제 폐교한 이제 후용 초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탈바꿈시켜서 공간을 이제 만드셔서 이제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도 이제 활용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과도 이 공간을 통해서 좀 활발한 소통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오셨다고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문화예술 산실로도 이제 기능을 하지만은 이런 지역 공동체 결속에도 어쨌든 좀 기여를 하는 이 후용 공연 예술센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놀이의 공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정 좀 그렇게 좀 저희는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활동을 좀 펼치시는 이유나 좀 원동력도 좀 여기에 좀 결부돼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와 함께 일할 구성원들을 위해서 뭔가 제한이 없는 제한적이지 않은 공간이 필요한 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창작 공간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창작 공간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쉼 없이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뭐 이를테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곤궁했기 때문에 특히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여럿이 같이 살면 좀 낫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개인들이 생계를 위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이랬을 때 결국은 삶이 바뀌게 되죠. 뭐 생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극은 조금 작아지고 이제 생계를 위한 일이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공동의 힘으로 좀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가 연습실을 빌려서 들어가면 연습실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지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해봤지만 뭐 사실은 되게 좀 뭔가 매일매일이 끔찍하다는 생각이 있었죠.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 그다음에 밤늦게 소리를 낼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극장에 이제 공연을 하러 공연장으로 들어가면 역시 공연장에는 다양한 제한이 있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자재 문제, 시스템 문제 등등등등. 사실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굉장히 생각을 멈추게 하는 좀 요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간이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가능한 뭐든 24시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아티스트들도 여긴 24시간 가능하니까 언제든 또 당신들이 원하신다면 극장이든 뭐 작업 공간이든 다. 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 이웃과 함께 지내는 건 사실은 뭐 커다란 모토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달 동안 작업을 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결과만 가지고 대중들을 만난다라면 결과 이전의 오랜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은폐되고 사실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연극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더라면 일상에서 대중들과 만나는 작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 공간이 시골 마을에 있으니까 이웃들하고 잘 지내는 건 뭐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웃 할머니들하고 이제 자주 놀고 같이 밥 먹고 뭐 칼국 사신다 그러면 가서 먹고 뭐 일손 필요하면 뭐 돕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줄 아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성원들 중에 뭐 이렇게 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장구를 가르쳐드리고 노래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뭐 저희 문박 농협 옥수수 축제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합창단이 개구리 합창단이라고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구성원들 중에 똑똑한 아주 엘리트는 가서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과외도 하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를 조금씩 나누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유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결속이 되는 거고 그게 곧 저희들로 하여금 예술가이지만 동시에 이웃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있어서 인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은 예술가와 대중들 또는 관객들, 일상 시민, 뭐 주민들 이런 분들이 함께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단순한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극을 만들기 과정이 굉장히 폐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요즘에도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 드라마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메이킹 필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희화 대표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역할을 또 지역에서 해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경험으로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요즘 이제 뭐 예술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강사분들이 아이들을 뭐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 마을에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조금 더 있을 때는 저희가 낮에 연습을 하니까 낮에 아이들이 와요. 학교 끝나고 들어오는 길에 이제 창가에서 이렇게 매일 구경하면 한 일주일 보면 이 아이들이 대사도 외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셰익스피어 그때 연습할 때였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을
아이들이 창가에서 며칠 보더니 그 다음에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앉기 시작하고 대사도 줄줄줄 외우고 그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를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프로세스를 보게 되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이웃 살던 아이들이 그래서 커서 이제 대학을 이제 연극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공연예술 관련된 학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어디 가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이제 성장했고 어른이 됐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닐까, 예술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진짜 연극을 그냥 우리가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보통 뭐 본다고 그냥 보기만 하는 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활동을 직접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 교류를 하면서 더 약간 좀 연극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한 어떤 놀이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좀 활동.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동체와의 교류, 결속 이런 것이 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죠. 네. 뭐 자랑을 하나 더 하자면 네. 저희 뒷집 살던 아이가 대학에 그 수시인가 먼저 보는 게 수시에 네네네. 연극영화과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요. 오래전에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시 인터뷰 때 딴 얘기 안 하고 제가 그 얘기만 하라 그랬어요. 너 노뜰 뒤에 산다고. 그래서 저 노뜰 그 뒤에 산다고 그 얘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딱 한 명 뽑혔는데 뽑혔을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입시 교육에서도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교육 환경 아니죠? 대치동인 거죠. 네, 그렇죠. 연극 대치도 그렇죠. 이런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랬대요. 다른 아이들 다 서울 아이들 그 좋은 학원 입시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 어려서부터 그런 극단 뒤에서 산 거를 학원 다니는 애들이 이길 수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친구 중간에 학교 그만뒀을 겁니다. 내가 되게 궁금했는데 굉장히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연극과 그랬더니 후회하고 나중에 그만두고 싶다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 결속과 이 교육적 효과도 네, 엄청난 그런 공연 이러시한테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또 사실 공동체 활동하시면 또 이제 정종숙 이사장님도 어쨌든 마을 이 공동체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문화교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풍물, 요가, 우쿨렐레, 뭐 공방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골목에 벽화도 이제 그리시고 뭐 책방도 이제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다양한 좀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어쨌든 주민들과 또 역시 호흡을 많이 해오신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런 좀 활동들을 통해서 좀 지역과 좀 주민의 삶 좀 변화하는 지점을 좀 어떤 걸 좀 보셨을지 좀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나름의 집이 이제 호저면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저면에서 시내를 나오는 방법이 하루에 차량이 버스가 오는 시간대에만 이게 가능하고 다시 또 자기 동네로 들어가려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내까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좀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내까지 도저히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저희 나름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오셔서 폭물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우쿨렐레를 가지고 클래식을 연주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느질 배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이렇게 옷수선이나 이런 것도 좀 해주시는 일을 하시고 이제 그분이 나눔의 집이 아니었으면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나눔의 집이 거기에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경우였고 어떤 분은 이제 몸표기를 하셔서 몸표기 강사 자격증을 따셔서 다시 저희 호저로 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몸표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되게 아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본인이 그렇게 받은 거를 다시 베풀 수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 밑에 이제 벽화를 이 건물 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벽화를 그린 곳이 이제 제가 그린 건 아니죠. 이 준법지원센터랑 저희 그 나눔의 집도 좀 참여하고 뭐 SK 상상마당인가 거기도 같이 하고
동에서도 같이 하고 했는데 원래 저희 그 티움 밑에 있는 통장님이 그 벽화를 되게 그리고 싶으셨대요. 근데 본인 돈을 들여서 그리려고 해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죠. 네. 엄두를 못 내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저도 그 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그 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그분하고 같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준법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다 벽화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골목 잔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벽화 그릴 때 굉장히 그 통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딱 벽화를 그려놓고 나서 바라보면서 그 웃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뭐 더 이상의 말 표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제 삶이 되게 풍성하게 해지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같이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뭐 활동을 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의 지점을 함께 본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쵸.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놀이의 어쨌든 가장 큰 기능, 저희가 계속 놀이를 강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도 바로 이 공동체 결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혼자서 하는 놀이와 이제 또 다른 지점에서 보면은 공동체 어쨌든 함께하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사실 지금 사회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돼 있고 파편화돼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좀 공동체 좀 결속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경험들 듣는 게 저는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역에 대한 어떤 놀이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 사실 이제 김원 프로듀서님도 이 음악을 통해서 사실 이제 원주에서 좀 저희 좀 놀이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제클린 원주를 땡땡 하다라는 시리즈를 이제 3번 이제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원주를 소재로 한 어떤 음악 뭐 이런 걸 이제 내셨던 건데 지역에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논다고 했을 때 사실 뭐 통념적으로는 뭐 관광 뭐 이런 거밖에 사실 떠오르지 않고 지역을 소재로 어떻게 놀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지역의 어떤 소리들 담아서 그걸 이제 음악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지역을 소재로 한 놀이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런 작업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3번이나 할 줄은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제가 30 중후반에 넘어갈 시점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되게 어린 줄 알고 되게 저보다 먼저 이런 비슷한 직업 내지는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원망이 많았어요. 한 게 뭐 있냐? 나한테 뭘 줬냐? 난 원주가 싫다. 나한테 한 얘기지 지금. 뭘 했냐?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하여튼 그런 방식의 태도였어요. 그러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제 그럴 나이가 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불평이랑 다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좀 창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그 전까지는 항상 뭔가 내가 중간에 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이런 고민만 하다가 내가 그러면 뒤에서 작업해주고 먼저 다 해주고 모셔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 그런 기회들이 없는 분들 그다음 주위에 선후배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내가 40이 넘을 거고 그러면 나 같은 녀석이 나와서 나를 욕하지 않겠나. 욕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이때 안 해놓으면 나는 분명히 욕을 먹을 것이고 내가 그때 했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막 이래서 그때 불현듯 그때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그때는 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길 떠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롤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분명 나보다 선배들도 나보다 그런 분 다른 먼저 고민하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의 지점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분들 선배님들 음악 하셨던 분들부터 찾아뵙고 하면서 섭외를 하고 해서 선후배들 해서 한 15명, 20명 정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하고 말라 그랬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자꾸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도치 않게 그래서 산책하다는 다 모인 거고 그다음에 여행하다는
그분들이랑 상반기에는 여기 곳곳 원주 곳곳 평소에 안 가보던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러면 곡을 써볼까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맨 끝에는 이제 글쟁이들 모아가지고 네 원주에 지명 나온 거 당신의 작품에 뭐 어떤 거든 원주에 뭐 어떤 거리 이름이 나오던 뭐 어디 건물이 나오던 지명이나 뭐 이런 게 나와서 어느 순간 슬쩍 아 이게 원주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정도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다니고 또 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리즈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 이제 욕 안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시리즈 접고 이제 예.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역할도 좀 많이 바꾸고 역할도 좀 내려놓고 욕심 욕망도 되게 많이 적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러면서 같이 중간중간 작업 끝나고 같이 술 한잔 한다고 놀게 이상한 틈틈이 다양한 방식으로 놀게 된 것도 맞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한테는 이렇게 전환하는 롤도 전환하고 나이를 잘 먹어가게끔 만들어준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깊기도 하고요. 놀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른 분들이랑 아 이렇게 놀 수도 있구나 1년짜리 프로젝트였거든요. 한 개 한 개 개별이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뵈면서 설득하면서 또 뭐 다른 얘기들도 해보고 또 뭐 과정에서도 되게 재밌었고 나온 다음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온 다음에는 다 음악 작업이었으니까 공연하자고 아, 근데 저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저 1년 했는데 이걸 또 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의미도 있고 뭐 예, 그래서 논다면 그런 방식으로 놀면서 전환도 하고 뭣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얻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어쨌든 지역을 소재로 이렇게 네. 음악 작업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개인적인 역할이나 그런 롤에서의 전환도 있으셨지만 네. 혹시 그런 지역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변하셨던 좀 게 변했죠. 있는지.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방식으로 지역을 뭐 내가 다녔던 되게 소록길 골목들 평소에는 잘 안 다니던 길들을 야 여기서 곡을 써야 돼. 뭘 해야 돼. 그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예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것들에 낯설어지면서 뭔가 아 이제 여행 온 것처럼 다녀볼까 이런 태도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버려지거나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잘 보이게 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원주천에 집착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어디 여행 가면 항상 뭐 시장도 가고 외국 도시 가면 뭐 강변도 걷고 뭔가 그런 걸 걷게 되는데 여긴 너무 없는 거야. 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에게는 많이 낯설어지면서 많이 다녀보고 여행하듯이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이제 원주를 소재로 뭔가 이렇게 문학 얘기나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 새삼 원주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서 일단 활동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거에 가까운데 점점 이제 원주에 대한 이제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뭐 이런 걸 만드는 거 원주에 대한 뭐 애정이 관심이 또 이게 불가피하다 그래도 생겨서 원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집착이긴 좀 그렇고 뭐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맞는지 달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원주에 대해서 계속 뭔가 고민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럼 이 지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알아보다 보니까 더 계속 애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팟캐스트 원주한 척도 이렇게 원주 얘기를 막 하려고 이제 만든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원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문화리 공간과도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은 이제 원주의 놀이를 약간 정리하는 느낌에서요. 어쨌든 이제 앞서도 약간 그런 이제 여러 얘기들 좀 해주셨지만은 어쨌든 이제 시민의 삶에 어쨌든 놀이가 좀 꽃 피우는 게 이제 진정한 이제 놀이하는 원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 자원들도 있고 뭐 어쨌든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좀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지금 뭐 원주 같은 경우에는 댄싱 카니발 하면서 이제 시민들 보고 즐기라고 많이도 하고 이제 문화도시로 나아가면서 소위 36만 5천 개 이제 문화를 만들겠다. 여러분만의 이제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봐라, 놀아 봐라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문화리 공간 주제도 그래서 이제 놀이로 잡은 게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적극적인 의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너무 또 이제 별로 시민들에게 공감 가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원주가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말씀을 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는 문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일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문화를 느끼고 예술가가 되고 일상의 휴식과 일과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도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그 다른 다양한 사례를 봤을 때 문화도시 이렇게 부르면 결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도시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문화도시, 뭐 예술도시, 관광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라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주도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뭐 정책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그 계기는 되었겠지만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정말 문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정책은 그 자발성을 잘 보면서 자발성을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뭐 근데 뭐 지금 사실은 뭐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문화도시 이 두 가지 언어를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충돌하는 언어예요. 메가 이벤트는 결코 문화 축제가 아니에요. 관광이에요. 메가 이벤트는. 그렇기 때문에 댄싱 카니발 축제가 지역민들의 문화에 자리 잡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메가 이벤트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주 큰 축제를 하고 있는 영국, 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나 뭐 프랑스 아비뇽이나 이런 도시 문화도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축제 관광도시인 거죠. 왜냐하면 댄싱 카니발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본다고 치면 에딘버러는 8월 달에 딱 3주만 1000여 개의 공연이 있고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공연이 없어요. 에딘버러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관광도시. 아비뇽 페스티벌도 매년 7월에 딱 3주만 공연이 800개 정도를 하고 끝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다 사라져요. 실제로 1년 동안 운영되는 공연장은 아비뇽의 그 축제 기간 동안의 공연장이 500개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공연장은 4개 정도밖에 없어요. 작은. 그러니까 거기는 동네 주민들이 언급하는 데가 아닌 거죠. 관광, 예술을 관광화시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댄싱 카니발, 그다음에 문화도시, 뭐 그림책 도시 이런 언어들을 되게 막 쓰는데 다 충돌하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역이 지향해야 될 점은 문화도시가 되는 건 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소한 삶을, 소소한 문화적인 삶을 만들까를 시민의 힘으로, 정책의 힘으로 잘 만드는 게 사실은 원주가 지향해야 될 또는 원주민들이 지향해야 될 문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인상 깊은 말씀을 들렸던 거 역시 어떤 사실 원주에 그 수식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주를 있지만 뭐 걷기 좋은 도시도 있었고 뭐 건강 도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 관광 도시 원주 그리고 뭐 출렁다리를 그래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문화 도시도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다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어느 것 하나도 못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희끼리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외국에서 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주 관광 도시라고 하는데 왜 관광 도시냐고 그래서 여기 의료기 병원도 크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도시지. 의료기 산업이 잘 발달됐는데 왜 건강한 도시야? 그런 데가 다 망해야 정상적인 거지. 원주는 건강 도시가 아니에요. 건강 도시가 되려면 저기 호수도 많고 공원도 많고 가까운데 이렇게 막 저기 스위스 오케이 뭐 바젤 루체른 이런 데 건강 도시죠. 건강 도시 아니에요. 어떤 건강이 필요한 도시 건강하고 싶은 도시. 그렇죠. 걷기 좋은 도시도 더 걷기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없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그걸 반증하는 문화 도시를 너무 강조할수록 여기에 문화가 뭐 이게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문화가 잘 이제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방향 설정이 어쨌든 좀 이
소소한 부분부터 시민들의 삶에 좀 놀이가 깃들 수 있도록 문화가 좀 깃들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되고 혹시 정정수 기사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마을에서 이제 좀 활동하시니까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즘 라디오 들으면 되게 원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거 또 뭐가 생겼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여서 뭐 원주에서 아이를 낳아라 이런 광고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아까 김희범 프로듀서님이 뭐 공원에 나무도 많이 심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요즘 손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그 아이 지금 이제 15개월 됐는데 그 15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엄마들이 다 요즘은 카페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카페에 가서 아이들을 볼 게 아니라 교육적이면서 엄마들도 뭔가 교육적인 걸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놀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 카페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동네에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어르신들이 지켜주는 거죠. 엄마들이 안전하지 못해서 공원에 못 내보내는데 그런 공원을 저처럼 나이 먹은 어르신이 가서 지켜주고 아이도 봐주고 이러면 엄마들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도 봐주는 옛날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독일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누가 추천해서 다큐를 봤는데 독일의 그 도시 이름이 뭐더라?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는 이 그 문구가 그거래요. 이 도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게 그 도시의 문구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뭔가 명확하잖아요. 그 도시의 명확함. 이제 물론 원주가 꼭 그래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요즘 강조하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정말로 젊은 엄마들이 가서 아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되게 그냥 꼭 도서관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도서관이 그렇죠. 아니어도 되고 동네마다 사실은 원주에 작은 도서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거의 30개가 넘어요. 이제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작은 그런 도서관들을 아이들도 같이 올 수 있게 정책적으로 좀 공간을 잘 꾸며주면은 굳이 카페에 가지 않아도 아이들 모여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렇게 이미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대부분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있는 것들도 잘 쓰는 고민보다는 뭔가 새로 하나 만들겠다, 아니면 뭔가 시설 하나 짓겠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 출발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막 벌리고 원주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막 쇠망치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원주가 그런- 너무 사실은 너무 커졌잖아요. 맞아요. 네, 원주의 매력은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응집해서 있었던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려서 이 안이 텅 비어가는 이런 도시보다는 작고 예쁜 도시가 되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내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뭐 시내에 나와서 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뭐 디저트도 먹고 이렇게 모든 그 데이트도 했죠.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물론
그 역할들이 조금씩 분산이 됐지만 그것들이 너무 바깥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운데가 비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껴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실이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문화도시 진짜 그런 뭐 놀이가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김범 프로스님 어떤 게 좀 필요하다. 걱정되세요? 무슨 말이지? 걱정되는 말 하나 해드려? 민선 3기 시장이 끝나가요. 네.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바뀔 거고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행사와 뭐 방향 설정이라든지 예산 집행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원주시보다 적은 도시들, 적은 군 단위 도시들도 굉장히 삶이 풍요롭게 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곳이 생각보다 저는 사실은 군 단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편하거든요. 이 군이 마음에 안 들면 30분만 지나가면 다른 군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네, 하루에 한 3개 정도 칠 수 있어요. 군 단위. 그리고 우리가 못 가본 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코로나가 안 있으면 영양군을 꼭 갔었어야 되는데 네, 영양군 가는 길도 너무 예쁘고 거기 이제 뭐 어찌됐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데들도 작지만 그 어떤 지자체장을 잘 뽑아놓고 뭔가 긴장하는 지자체장이 있고 눈치 보는 지자체장이 있으면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생기는 거고 가능성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시민사회 아니면 여기저기서 그런 니드들에 대해서 멀쩡한 의견들과 이런 걸 계속 제기해서 일단은 공간 아까 말씀 가장 중요한 건 원주는 진짜 걸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원 그런 공간 꼭 제대로 뭐 멋있는 공원이 아니어도 돼요. 예. 근데 곳곳에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있는 걸 활용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토목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나무만 좀 심어줘도 네, 예, 그리고 좋은 나무, 그다음에 오히려 나무 관리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또 심어놓고 관리도 안 해. 아 그런 곳이.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한 2년 남았나요? 네. 네, 이제 멀쩡하고 좋은 또 관심 많은 지자체장을 뽑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제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원주는 네, 문화를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 문화를 외치면서 뭘 자꾸 짓거나 막거나 뭘 하는 건 굉장히 좀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문화라는 건 없애고 비우고 쉬고 그냥 숨 쉬고 시간이 나질 않고 쉴 수 없는데 어떻게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쉬지도 않고 뭘 자꾸 놀으라 그래. 쉬다가 지쳐서 노는 거예요 원래. 이러다 갑자기 놀아! 그런다고 놀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놀아요. 그리고 놀다 쉬다 지쳤을 때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럴 때 나오는 창의적인 것도 있는 거고 노는 것도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뭐 놀이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산책도 하고 혼자 뭣도 하고 거리감도 있어서 혼자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흙길이기도 하고 맨발로도 좀 걷고 뭐 아이들이랑 내 가족들이랑만 있기도 하고 방해받지 않고 원주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점점점 반대로 거기에 뭘 덮고 만들고 꾸미고 네 그다음에 노르라고 풀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제가 보기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지자체장을 뽑는 게 제일 시급한 임무다. 네, 그래야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게 놀이가 이 시민사회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확실히 지금은 부자연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라는 것도 이게 어쨌든 이렇게 딱 슬로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에게 이제 와닿는 지점이나 이런 거 보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문화도시 됐으니까 여러분들 노셔야 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미가 있겠느냐. 자연스럽게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방식으로 놀 수 있는 게 충분히 이제 보장되도록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그런 방향을 갖고 그러려면 위에서부터 약간 패러다임 변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뭔가 밑에서는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위에서는 계속 뭔가를 또 만들고 이러면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지금 거의 넘게 놀이의 어떤
이 경험부터 관점 그리고 원주의 놀이 또 이 놀이하는 원주의 어떤 모습까지도 네, 상상해보는 네, 좋은 말씀을 좀 나왔네. 그래도 이제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끝으로 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장소에서 이렇게 또 법정에서 이렇게 놀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끝으로 좀 소감 간단하게 듣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희룡 대표님도 혹시 오늘 좀 방송 나오셔서 얘기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다음번엔 클럽에서 하시죠. 오늘 장소가 역시 좀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정석 이사님. 네, 통통 튀는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앞으로 원주의 놀이가 좀 통통 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변화하면 즐거운 원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가 통통 튀는 통통 튀어야 될 텐데. 통통 튀면서 통통 튀어요. 함께 원주를 좀 통통 튀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희범 프로듀서님 마지막으로. 그동안 좀 긴장을 풀고 네. 좀 안 놀고 살았는데 이렇게 오라 그래서 솔직히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동안 이렇게 불러줄 만큼 이상하게 살진 않았구나 하나 느꼈고, 하나는 더 열심히 놀아야 되겠구나.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이 공간 처음엔 되게 불편했는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좋네요. 또 나름 스타일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희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오늘 사실 저희가 앞서 말했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민, 어쨌든 저희도 이제 뭐 일과 놀이의 경계라든지 놀이에 대한 관점, 원주의 놀이 이런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세 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되게 원주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놀이하는 원주의 좀 가능성을 어쨌든 한번 엿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오늘 어떠셨나요? 우선 세 분의 게스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들이 다 저한테 좀 와닿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원주에서 살면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이제 어떻게 원주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경험하고 계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그렇죠.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여지껏 놀자고 얘기해.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네네. 그걸 좀 정리할 수 있었다. 많은 도움이 되셨군요. 근데 뭘 정리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 여기서 근질근질한데. 근질근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는 스킵. 어쨌든 유익한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네, 국인 씨는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뭐 그게 정원 씨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원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러니까 뭐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도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도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당장에 우리의 이렇게 활동에서 어떻게 이거를 재밌게 더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실마리도 얻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에 원주를 또 통통 튀게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지역에도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도 좀 느낀 지점, 배운 지점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어쨌든 저희의 영역에서 좀 노력하면서 놀이하는 원주 정말 향해서 좀 갈 수 있는 좀 기여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되게 좀 멋진 활동으로 좀 함께 놀이하는 원주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이제 마지막 회까지 끝났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도 정신없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신없는 수다 방송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뭐 저희 주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서 멀어졌던 어쨌든 놀이를 좀 다시 탐구하고요. 놀이가 일상이 되는 좀 놀매 사회를 상상해보자, 그런 주제를 잡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요? 그래도 원주 시민 한 명에게 도움이 되었네요.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고민거리가 좀 생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움이 됐다. 그렇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잊고 살았던 좀 놀이에 대해서 어쨌든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우리 스스로도 되지 않았나. 네,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좀 노력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다. 좀 놀이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즐기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이클 정신을 달렸고요. 지금까지 저희 문화리 팟캐스트 포럼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혹시 저희 3명 목소리를 혹시나 계속 듣고 싶다 앞으로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원주 아는 척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로 앞으로 계속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욱인 김종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